혹시 한 번만 심었는데 매년 다시 자라나고 수확까지 가능한 작물이 있다는 사실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매년 씨를 뿌리고 모종을 사서 심고 땅을 고르고 물을 주는 일이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분들이라면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에서 작지만 큰 위안을 얻으실지도 모릅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비싼 비료도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직 한 번의 손길만으로 몇 년이고 함께 자라주는 고마운 식물들, 마치 가족처럼 곁을 지켜주는 20가지 작물을 지금부터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소개할 작물은 뿌리 깊은 생명력을 자랑하는 4가지 뿌리 작물입니다. 첫 번째는 엘루살렘 아티초크입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생소하지만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실험적으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이 작물은 감자처럼 생겼지만 풍미는 고구마와 밤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건조한 땅에서도 잘 자라며 한 번 심으면 매년 알아서 다시 올라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땅속에서 조용히 퍼지며 수확하지 않아도 스스로 생장을 멈추지 않죠. 너무 많이 자라서 이웃과 나눠야 할 정도로 풍성하게 자라는 경우도 많습니다. 겉보기엔 수수하지만 그 안에는 삶을 지탱해주는 에너지가 꽉 들어찬 작물입니다. 두 번째는 타로. 한국에서는 토란으로 더 잘 알려진 작물입니다. 토란은 많은 분들이 반찬이나 국으로 익숙하게 접하셨을 텐데요. 이 작물 역시 한 번 심으면 해마다 굵고 단단한 뿌리를 자라나게 합니다. 비가 자주 오는 남부 지역에서 특히 잘 자라며 그 넓은 하트 모양의 잎은 햇빛을 모아 뿌리로 에너지를 전달해 줍니다. 수확 후에도 몇 개의 작은 뿌리만 남겨두면 다음 해에도 다시 싹을 틔우는 모습은 매번 새롭고 고맙게 느껴집니다. 세 번째는 타사바. 좀 더 생소한 이름이지만 생존력만큼은 최고라 불릴 만큼 강한 작물입니다. 열대성 작물이지만 제주도 남부나 온실 조건에서는 충분히 재배 가능합니다. 가뭄에도 강하고 척박한 땅에서도 굵은 뿌리를 뻗어 나갑니다. 이 작물은 땅속에서 조용히 자라고 수확할 때까지 기다림의 미덕을 가르쳐 줍니다. 영양도 풍부해서 삶아 먹거나 전으로 부쳐 먹으면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입니다. 마지막은 호스레디시. 한국에서는 서양 고추냉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추운 날씨를 견디는 데 능해 충청북도 일부 지역에서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작물은 한번 뿌리를 내리면 웬만한 방법으로는 제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이 식물의 매력입니다. 남은 뿌리 하나만 있어도 다음 해에 다시 싹을 틔우고 원래 자리에서 꿋꿋하게 버팁니다. 매운 향이 요리에 감칠맛을 더해주며 항균 성분이 있어 겨울철 김치나 절임류에도 널리 활용됩니다. 이 4가지 뿌리 작물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이 많이 가지 않아도 인간의 손길을 기억하며 해마다 다시 태어난다는 점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작지만 확실한 식탁의 힘이 되어주는 존재들, 자연과 함께 호흡하는 삶을 꿈꾸는 이들에게 이보다 더 든든한 친구가 있을까요? 땅속에서 묵묵히 자라나는 뿌리 작물들을 지나 이제는 땅 위로 시선을 돌려볼까요? 이번에는 줄기와 잎, 심지어 꽃까지도 먹을 수 있는 전신 작물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뿌리만이 아닌 식물의 모든 부분이 우리 식탁으로 이어지는 이 작물들은 정성껏 키울수록 더욱 풍성한 보답을 안겨줍니다. 무엇보다도 건강에 이로운 영양소가 가득해 나이가 들수록 더욱 가까이 두고 싶은 작물들이죠. 첫 번째는 바로 고구마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익숙하게 접하셨겠지만 단순한 부재료로 생각하기에는 아까운 존재입니다. 고구마순은 땅을 덮으며 자라기 때문에 잡초 억제에도 탁월하고 비가 온 뒤에도 스스로 다시 싹을 틔우며 자라납니다. 잎과 줄기는 부드럽고 달큰한 맛이 있어 나물로 데쳐 무치거나 볶아 먹기 좋습니다. 햇볕과 물 빠짐이 좋은 땅이면 어디서든 잘 자라며 한번 자리를 잡으면 해마다 같은 자리에 싹을 틔웁니다. 마치 해마다 같은 인사를 건네는 오래된 친구처럼 말이죠. 두 번째는 모링가입니다.
최근 제주 지역에서 소규모로 재배가 시작되고 있으며 생명의 나무라는 별명을 가진 작물입니다. 잎 하나하나에 단백질과 철분, 비타민이 풍부하게 담겨 있으며 그 맛은 녹차와 시금치를 섞은 듯 부드럽고 고소한 향을 품고 있습니다. 고온 건조에도 잘 견디고 잘라내도 금세 새순이 돋아나 지속적인 수확이 가능합니다. 모링가는 그저 식재료를 넘어서 자연이 인간에게 보내는 작고 따뜻한 응원처럼 느껴집니다. 세 번째는 차야라는 식물입니다. 이름은 낯설지 모르지만 중남미에서는 오랫동안 나물 대용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차야는 번식력이 뛰어나고 따뜻한 지역에서 왕성하게 자라는데 한국에서는 온실이나 남부 지역에서 재배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작물입니다. 데쳐서 나물로 먹거나 찌개에 넣어도 어울리며 칼슘과 비타민이 풍부하여 노년기 식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한번 자리를 잡으면 해마다 새순을 내며 뒷마당 구석에서도 은근히 자라나 삶의 기운을 불어넣는 작물입니다. 네 번째는 브라질 시금치입니다. 일반 시금치와 달리 더운 날씨에도 강하며 잎이 두껍고 톡 쏘는 질감이 살아있어 볶음이나 국물 요리에 잘 어울립니다. 특히 가꾸기 어려운 그늘진 장소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집의 그늘진 구석이나 나무 아래에서도 유용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한번 심으면 해마다 잎이 자라고 적당히 잘라주기만 해도 계속해서 새 잎이 솟아납니다. 손이 많이 가지 않으면서도 푸릇한 활력을 불어넣는 작물로 손색이 없습니다. 이처럼 땅 위에서 몸 전체를 내어주는 작물들은 단지 식량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매일 변하는 계절 속에서도 언제나 한자리에 묵묵히 자라며 우리 삶의 리듬을 만들어주는 존재들. 그리고 이런 식물들은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해마다 스스로 다시 자라나며 정원을 조용히 채워준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작물이 루바브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넓게 퍼지는 잎과 붉은 줄기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파이나 잼에 쓰이기도 하지만 사실 잎은 살짝 데쳐 나물로 먹거나 국물 요리에 넣어도 특유의 새콤한 향이 입맛을 돋웁니다. 루바브는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심기만 하면 매년 새싹을 내며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수확이 가능한 고마운 작물입니다. 무엇보다도 병충해에 강해 따로 약을 뿌릴 필요도 없어 자연 친화적인 가드닝에 적합합니다. 워킹 어니언, 이름 그대로 걷는 양파라 불리는 이 작물도 빠질 수 없습니다. 줄기 끝에 작고 귀여운 새 양파가 열리면 그것들이 땅으로 툭 떨어져 다시 뿌리를 내리고 또 다른 양파가 되는 모습은 마치 살아 숨쉬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일반 양파보다 매운맛은 덜하고 단맛이 더해져서 나물이나 절임, 찜 요리에 잘 어울립니다. 특히 해마다 수확할 수 있고 한 번 심으면 밭 전체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손이 부족한 분들께도 아주 유용한 작물입니다. 트리콜라드는 마치 키 작은 나무처럼 자라는 잎채소입니다. 한여름에도 푸른 잎을 유지하며 한겨울에도 시들지 않고 은은한 생명을 유지합니다. 일반 케일보다 부드럽고 쌉싸름이 덜해 누구나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으며 몇 주마다 수확해도 항상 새 잎이 자라납니다. 담벼락을 따라 심으면 바람막이 역할까지 하며 식탁과 정원을 동시에 풍성하게 채워주는 존재죠. 차요테는 하나의 덩굴 식물이지만 매년 수백 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 마치 자연이 만든 저장고 같습니다. 열매는 아삭아삭하고 은은한 단맛이 있어 나물, 볶음, 찜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됩니다. 특히 수확하면 할수록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순환성이 있어 게으른 정원사에게 딱 맞는 작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열매뿐만 아니라 새순도 먹을 수 있으며 성장력이 뛰어나서 가정용 울타리를 따라 심으면 그늘도 제공하고 수확도 가능해지는 일석이조의 작물입니다. 이렇듯 몸 전체를 식탁으로 내어주는 작물들, 그리고 해마다 조용히 다시 살아나는 채소들은 단순한 농작물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 일상의 일부이고 계절과 삶의 흐름을 함께하는 동반자입니다. 다음에는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채워주는 작물들, 바로 덩굴 식물들의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잎과 줄기를 온전히 내어주며
우리 삶을 채워주던 작물들에서 이제 시선을 조금 더 위로 올려봅니다. 공간이 부족한 분들에게도 희망이 되어주는 식물들이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좁은 공간에서도 자라나며 울타리, 벽면, 심지어 베란다까지 활용할 수 있는 덩굴 작물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들은 땅의 넓이를 넓힐 수는 없지만 수직으로 자라며 새로운 차원의 정원을 만들어줍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스퀘어빈입니다. 한국어로는 네모콩이라 불리는 이 작물은 보기 드문 사각형 모양의 콩을 맺으며 맛과 식감이 독특해서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열매뿐만 아니라 꽃, 잎, 줄기까지 모두 식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열대성 식물임에도 불구하고 여름철 베란다나 마당 울타리에 잘 자라며 공기 중의 질소를 뿌리를 통해 토양에 돌려주는 능력까지 지녔습니다. 단지 먹을거리만이 아니라 땅을 살리는 작물로서도 가치가 높은 존재죠. 다음은 말라바르 시금치입니다. 일반 시금치와 달리 더운 여름에도 싱싱하게 자라며 잎은 도톰하고 광택이 나서 시각적으로도 아름답습니다. 초록색 덩굴은 벽을 타고 오르며 그늘을 만들어주고 나물로 데치거나 국에 넣어 먹기에 좋습니다. 특히 여름철 햇빛이 강한 날 베란다의 그늘막처럼 자라주는 모습은 마치 식물로 만들어진 커튼처럼 느껴집니다. 꽃도 작고 보랏빛으로 피어보기에도 즐겁고 벌과 나비를 불러 정원을 더욱 생기 있게 만들어줍니다. 아스파라거스는 이미 많은 분들이 익숙한 작물이지만 알고 보면 한 번 심으면 15년에서 20년까지도 수확 가능한 다년생 작물입니다. 처음 1, 2년은 인내가 필요하지만 그 이후에는 해마다 봄이면 새순이 올라와 아침 식탁을 채워줍니다. 물 빠짐이 좋은 흙과 햇볕만 있다면 정원 가장자리에 심고 잊어도 될 만큼 강인한 작물입니다. 특히 뿌리를 깊게 내리기 때문에 가뭄에도 강해 매년 다시 돌아오는 계절의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할 덩굴 작물은 세이론 시금치입니다. 한국에서는 다소 생소하지만 진한 녹색 잎과 자주색 줄기가 아름답고 풍성하게 자랍니다. 작은 지지대나 철제 선반만 있어도 잘 올라가며 잎은 살짝 데쳐 먹거나 된장국에 넣으면 시금치보다 더 구수한 향을 냅니다. 철분과 칼슘이 풍부해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께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무엇보다 한 번 심으면 매년 스스로 싹을 틔우고 자라기 때문에 초보자도 실패 없이 기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덩굴 식물들은 좁은 공간을 풍성하게 만들고 계절의 변화 속에서도 꾸준히 자라며 우리 삶의 녹색의 위로를 전해줍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맛과 영양을 함께 안겨주는 특별한 나물 식물들의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공간을 세로로 활용할 수 있는 덩굴 작물들이 우리 삶의 생기를 더해주었다면 이번에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자라면서도 음식의 향과 색, 영양을 채워주는 나물 작물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들은 주방에서도 자주 쓰이고 한국인의 밥상에서 익숙한 향과 맛을 지녔기에 더욱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오키나와 시금치입니다. 이름은 낯설 수 있지만 짙은 초록색 잎과 뒷면에 보랏빛이 돋보이며 마치 관상용 식물처럼 정원을 장식해줍니다. 그 외관만큼이나 효능도 뛰어나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이 풍부하여 건강한 나물로 자주 이용됩니다. 볶아 먹거나 된장국에 넣으면 은은한 향과 감칠맛이 살아납니다. 특히 비가 온 뒤에도 금세 다시 싹을 틔우며 해마다 잎을 퍼뜨리니 1년 내내 식탁에 오를 수 있는 고마운 작물입니다. 다음은 로젤 혹은 소렐이라 불리는 식물입니다. 진한 붉은빛의 줄기와 잎이 인상적인 이 작물은 보기에도 아름답지만 새콤한 맛으로 입맛을 돋우는 천연 향신료 역할까지 해냅니다. 잎은 나물로 데치거나 생으로 샐러드에 넣어도 좋고 줄기는 차로 우려 마시면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심기만 하면 매년 다시 자라나며 잎도 줄기도 모두 활용 가능하니 손실 없는 작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알로루트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남국의 장식용 식물 같지만 땅속 깊은 곳에서 하얗고 부드러운 뿌리를 천천히 키워냅니다. 이 뿌리는 소화가 잘 되고 민감한 장을 가진 분들께도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는 천연 식재료입니다. 특히 끓이거나 찌면 전분이 고르게 풀어져 죽이나 찐 요리에 적합하며 몸이 허할 때 더욱 빛을 발합니다. 뿌리뿐 아니라 잎도 약하게 데쳐 나물로 즐길 수 있으며 한 번 심으면 매년 자연스럽게 다시 자라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작물은 홍죽순입니다. 보통 대나무순은 야생에서 채취한다고 생각하지만 최근엔 제주나 남해 일부 지역에서 소규모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빨갛게 물든 어린 순은 제철에 맞춰 수확하면 삶은 후에도 씹는 맛이 살아있고 된장국이나 나물로 무쳐도 좋습니다. 한번 자리를 잡으면 지하줄기를 통해 해마다 새로운 순이 올라오고 햇볕과 물만 있으면 특별한 관리 없이도 자라기 때문에 꾸준히 나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이 품은 나물 작물들은 계절을 타고 오가며 우리 몸과 마음에 조용히 힘을 더해줍니다. 잎 하나하나에 담긴 향기와 영양은 그 자체로 삶을 위로하는 선물 같지요. 다음으로는 식물끼리 서로 도우며 자라는 이야기, 작물들의 궁합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식물들이 나란히 자라면 더 튼튼해지고 수확도 늘어나는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나물 작물들을 만나며 잎과 줄기, 뿌리 속에 담긴 생명력과 맛을 함께 느껴보았습니다. 하지만 정원이라는 공간은 단지 각각의 식물들이 자라는 장소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식물들이 나란히 자라면서 도우며 성장하는 작은 생태계이기도 하지요. 마지막으로는 작물들끼리의 궁합, 함께 심으면 더 좋아지는 조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엘루살렘 아티초크는 땅속 깊이 뿌리를 뻗기 때문에 민트나 로즈마리처럼 향이 강한 식물과 함께 심으면 해충을 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민트의 향은 땅 위의 벌레들을 쫓아주고 아티초크는 땅속에서 양분을 깊이 끌어올려 두 작물 모두 더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또한 말라바르 시금치와 고추는 서로에게 햇빛과 그늘을 나눠주는 좋은 짝꿍입니다. 말라바르는 위로 자라며 그늘을 만들고 고추는 강한 햇빛 아래에서 잎이 마르기 쉬운데 그 그늘 아래에서 수분을 덜 잃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죠. 이처럼 높낮이와 성장이 다른 식물끼리는 공간을 나누며 서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알로르트와 생강도 이상적인 궁합입니다. 두 작물 모두 습기 있는 토양을 좋아하며 알로르트의 뿌리는 토양을 부드럽게 만들고 생강은 땅속에서 벌레의 접근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함께 심으면 약을 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건강한 토양과 작물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스퀘어빈이나 차요테 같은 덩굴 작물은 옆에 심은 옥수수나 콩을 지지대로 삼아 스스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덕분에 별도의 구조물을 만들 필요 없이 식물끼리 기대며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조합은 정원의 자연스러운 질서를 만들어주고 관리도 쉬워지며 수확량까지 높여주는 일석삼조의 지혜라 할 수 있죠. 이렇게 식물들이 서로의 성질을 이해하고 어울리며 살아가는 모습은 마치 우리 인간 사회와도 닮아 있습니다. 혼자보다 함께일 때 더 건강하고 더 오래, 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식물들은 조용히 몸으로 말해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20가지 작물은 단지 텃밭에서 자라는 채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시간과 계절을 넘어서 우리 곁을 지켜주는 존재들이고 한 번 심으면 해마다 되살아나 삶의 일부가 되어줍니다. 이들은 정성과 기다림에 응답하고 때로는 우리의 손길이 닿지 않아도 묵묵히 자라나 식탁 위에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원의 어느 구석에서 조용히 싹을 틔우고 있을 누군가의 작물을 떠올려 봅니다. 자연은 결코 거창한 방법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고 조용한 반복을 통해 삶의 의미를 알려주지요. 당신도 올봄에는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심고 오래도록 함께 할 수 있는 식물 한 가지를 정해보는 것. 그것이 삶을 가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그 여정에 작은 영감이 되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작물들이 서로를 도우며 자라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비단 농사뿐 아니라 삶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함께 자라는 것, 서로를 덮어주고 지지해주는 것, 그리고 해마다 다시 피어나는 그 끈질긴 생명력은 마치 인생의 단면을 보는 듯합니다. 텃밭은 단순히 먹거리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매일의 소소한 움직임 속에서 인생의 흐름을 배우는 작은 학교와도 같습니다. 한 번 심었을 뿐인데 다음 해에도 잊지 않고 다시 올라와 우리를 반겨주는 작물들은 단순히 식물 이상의 존재입니다. 어떤 날은 내가 신경 쓰지 못했어도, 가뭄이 들었어도, 혹은 바쁘게 지나친 계절에도 말없이 그 자리를 지켜줍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우리 삶의 리듬을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어주죠. 이러한 다년생 작물들을 키우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식물이 나를 먼저 기억해줬다고. 우리가 잊고 지나가도 혹은 잠시 방치해 두어도 봄이 오면 그들은 다시 싹을 틔우며 존재를 알려옵니다. 잊히지 않겠다는 듯, 조용히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듯 그런 모습은 때때로 우리 자신에게도 위로가 됩니다. 너무 열심히 하지 않아도 꾸준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다는 것을 식물들이 보여주는 듯합니다. 실제로 몇몇 어르신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요즘은 손자보다 이 나물들이 먼저 나한테 인사하러 와. 비가 온 뒤 무심코 마당에 나가보면 고구마 순이 다시 올라와 있고 차요태의 덩굴이 울타리를 따라 조용히 뻗어 있습니다. 그런 순간은 마치 자연과 나 사이에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누는 것 같고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듯한 기분을 안겨줍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작물들과 함께한 시간은 단순히 수확이라는 결과만이 아니라 기다림이라는 과정을 통해 더 깊은 감동을 줍니다. 기다림 끝에 다시 만나는 푸른 잎사귀는 우리가 보낸 계절들을 기억하게 하고 매일의 반복 속에 숨어있는 기쁨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20가지 작물들은 단순한 텃밭의 채소가 아니라 인생을 함께 걸어가는 반려 같은 존재로 다가옵니다. 물을 줄 때마다, 가만히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놓치고 있던 삶의 조각들을 조용히 되돌려주는 듯합니다. 이러한 식물들과 함께라면 계절이 바뀌는 것조차도 감사한 일이 되고 작은 정원이 곧 우주의 중심처럼 느껴지기도 하지요. 정원을 가꾸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가꾸는 일과도 같습니다. 흙을 만지고 기다리고 다시 만나는 그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가장 인간다운 감정을 되찾고 있는지도 모릅니다.